자, 구단원 유리함수 바로 진행합시다. 구단원 유리함수인데 다음 단원 마지막 단원이 뭐다?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사실 전 단원이었던 함수 파트에 비하면 되게 쉬운 파트니까 요거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유리함수 보면은 유리수를 먼저 정의해야겠지. 자, 유리수가 뭘까? 자,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복소수를 잘 안 다루기는 해. 가장 넓은 범위가 복소수인데 복소수 빼고 실수 범위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실수 위주로 한번 수의 체계를 확장해 볼게. 자, 가장 처음에 배웠던 건 뭐야? 우리 잼민이 때 자연수 배웠었어. 자, 자연수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거 1, 2, 3, 4. 자, 정수는 뭐야? 명하고 음의 정수들을 합치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자, 정수에서 하나 더 확장하지. 자, 그 집합을 영역을 확장을 하면 유리수로 확장을 해. 유리수는 뭐였어? 여기 단원인데 유리수는 뭐다? a분의 b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a분의 b, 즉 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뭐다? 아, 유리식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실수에서 유리수 딱 반으로 갈랐다고 치면 반은 유리수, 나머지 반은 뭐야? 무리수라고 볼 수 있어. 자, 무리수는 뭐냐면 분수 형태로 당연히 나타낼 수 없는 실수겠지.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루트 2랑 파이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그리고 또 무리수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비순환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자, 비순환 무한소수.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수에서는 순환소수도 순환 무한소수도 들어가 있지. 예를 들면 0.6된 같은 거. 자, 근데 그런 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서 6분의 9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선 그 단원이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고. 자, 어쨌든 무한소수라고 해서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야. 무리수라고 해서 무한이라고 해서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라 비순환 무한소수여야지, 순환고리가 없어야지 무리수가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유리식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분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여기서는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분수 성질 돼. 위아래 같은 숫자 곱해도 되고요. 같은 숫자 나눠도 됩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수준이죠. 자, 여기도 초등학교 수준이다. 보면은 C로 통분되어 있는 분수 있지? 그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하고 빼도 된다. 분자끼리.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돼? 통분이라는 걸 거치지. C, D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곱하면서 더하고 빼준다. 자, 그다음 여기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복호동순 이렇게 돼 있어. 복호동순인데 띄어쓰기 잘해야 돼. 복호동순 이러면 이제 강호동 씨가 떠오르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한문 뜻으로 보면 중복부호, 중복부호는 동순 같은 순서다 이런 말이야. 같을 동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왼쪽에서 뭐야? 플러스 위에 거는 위에 걸로 가고 위에 거는 위에 걸로 가고 이런 거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버리면 틀려. 왜? 여기는 순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거가 위에 걸로 가고 아래 거가 아래 걸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세제곱 공식 있잖아 우리. 플러스 버전을 내가 파란색으로 적었어. 자, 근데 플러스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1차 a 플러스 b 더해주고 두 개씩 곱한 거 있죠? a제곱, ab, b제곱 애들을 적어놓고 중간 거가 부호가 반대로 돼.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가 마이너스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태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버전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반대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플러스는 플러스로 간다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안 되지. 왜? 순서가 같은 순서로 가야 돼. 그래서 중복 기호를 이렇게 사실 두 개씩을 포개해 놓은 건데 겹쳐 놓은 건데 위에 거는 위에 걸로 가야 돼. 이렇게 파란색은 파란색, 또 아래 거는 아래 거 검은색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복호동수는 뭐다? 중복부호는 같은 순서다. 중복부호를 이제 포개서 적을 수 있는데 식을 겹쳐서 적을 수 있는데 그거는 위에 거는 위에 거, 아래 거는 아래 거로 간다. 앞으로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수의 곱셈 나눗셈인데 뭐 나눗셈은 뭐다?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처리한다. 이거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뭐야? 복습이야. 다 복습이야. 유리수 정도면은 뭐 한 중학생 수준. 여기 사칙의 한자는 뭐다? 초등학생 수준 요 정도니까 되게 쉬운 거. 그래서 여기서 유리식은 뭐다? 그냥 분수 형태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자, 넘어와서 새로 나오는 건 요거 하나야 딱.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유리함수 파트에서 새로 나오는 게 부분 분수라는 걸 할 거야.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분자의 차수가 커 가분수처럼 위에가 큰 거지. 분자가 크니까 크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모의 차수가 크게 이제 나눠서 이제 쪼개봐라 이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x에 2 플러스 3x 이러면 어떻게 한다? 위에 거를 나눠줘. x 플러스 1로. 그러려면 3에 x 플러스 1로 강제로 만들어주고 숫자 3이 들어갔으니까 2가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워지니까 하나 많아였고 2가 있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고 앞에 이렇게 날려주면 가분수처럼 대분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가 첫 번째 파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가 되도록. 여긴 차수가 똑같잖아. 1차 1차니까 여기선 상수항 0차랑 1차로 나눠줬으니까 분모 차수가 더 커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분수로 변형한다 이 얘기야. 만약에 AB분의 1이 공식부터 외웁시다. AB분의 1이 어떻게 된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B-A분의 1에다가 부분분수니까 어떻게 된다? 부분, 파트로 쪼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A분의 1하고 B분의 1로 쪼개고 빼기로 연결한다. 자, 우선은 외워주시고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증명을 하면 우변을 한번 볼게. 요건데 그 안에 거 괄호 안에를 통분할 수 있지. 통분하면 AB분의 여기가 B 여기 A 되니까 B 빼기 A가 되겠지 분자가. 그러면서 똑같은 형태가 지워져. 그래서 좌변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숫자가 여기가 1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바꾼다? 만약에 상수 C가 곱해져 있다. 양변에 C를 곱했다 생각해도 된다 이 얘기야 내 말은. 그래서 별표 쳐놓고 쌍밑줄 해놨으니까 꼭 외워서 문제로 많이 풀어봐야겠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 x 플러스 1 이렇게 a, b 형태로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b-a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분모가 1이 되니까 형태가 편해지잖아. 그러면서 a분의 1, b분의 1을 이렇게 해서 빼준다. 그 형태가 좀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 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네. 자, 다음 번분수를 볼게. 중복분수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곱해서 뭐 안에 있는 거를 분모로 보내고 바깥에 있는 거를 분자로 보낸다 이렇게 해도 되고 외항 내항처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 큰 막대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 왜냐면 이 막대기 분수를 기준으로 해도 위아래 같은 숫자 곱해도 되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더 선호해.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AD 밑에는 BC 이렇게 되지. 그래서 중복분수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얘기했습니다. 분수는 어떤 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로 본다면 위아래 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다. 나눠도 된다. 자, 난 이거 비례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1대 2가 3대 6이다 하면은 뭐 K가 똑같이 곱해져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3이지 K가 3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대 2가 성립하는 뭐 K로 식을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놓는다? 이거는 예를 들면 뭐 1K 뭐 2K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1K 대 2K 아니면은 뭐 1K가 3 여기 나와 있죠. 2K가 6 이렇게 매칭을 해도 비례가 성립하면서 이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중학교 때 몇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마지막인데 여기가 본론이야. 드디어 유리함수.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서는 뭐 배웠냐면 크게 그냥 유리함수, 분수식이다 정도 배웠고 두 번째 뭐였어? 부분분수였어. 그래서 AB분의 1이 뭐다? B-A분의 1에다가 파트, 부분분수니까 쪼개고 빼기로 연결한다.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그거 하나만 배운 거야. 되게 쉽지? 지금 바로 외워주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유리식일 때, 즉 분수식일 때 우린 뭐라고 부른다? 분수함수라고 부른다. y는 분수식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렇게 되고 뭐 다항함수는 다항식이면 다항함수 알고 있죠. 자, 당연히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분수니까. 그래서 정이 되는 영역은 집합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점근선 하나 정의해 볼게. 한문으로 오면 점점 할 때 점자고 근 가까울 근자야.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닿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이제 곡선 모양이 반비례 모양이 그려진다면 x축에 닿지는 않는데 계속 가까워지지 거리가. 그럴 때 우리는 x축을 뭐라 그런다? 점근선이라고 한다 이 얘기야. 이해되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보고 정의해 볼게. 자, 그럼 가장 간단한 x분의 k 형태. 뭐가 있어? k가 1인 거. y는 x분의 1. 자, 그럼 x분의 1을 그려보려면 어떻게 돼? 그냥 x에다 1 넣어보면 되지. 그럼 y는 그때는 몇이야? 1이지. 그래서 1,1 지나고 또 2 넣으면 2분의 1 지나고 만약에 2분의 1 넣으면은 그거의 역수인 2가 되겠지. 그러면서 점을 찍어 보는 거야. 이렇게 1,1 2분의 2,2분의 1 2분의 1,2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찍다 보면 모양이 어떻게 된다? 약간 여기 갈색처럼 돼. 갈색 모양처럼 되는 게 x분의 1 이런 그림이야. k가 양수일 때. k는 뭐였어? 여기 분자. 뚜껑이 양수일 때 뭐다? 1사분면에 이렇게 반비례로 그려지는구나. 근데 여기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려져. 이 3사분면 모양에도. 자, 3사분면은 왜 그려지냐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어쨌든 함수가 성립하니까,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서 값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원점 대칭인 점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원점 대칭인 애들. 그렇게 그리다 보면 3, 4분면에도 유리함수가 그려지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뭐다?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진다. 자, 그리고 정의역은 어떻게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 빼고 모든 실수. 자, 치역은 실제로 닿는 데지. 자, 그래서 실제로 닿는 거는 여기 y는 0이 안 돼. 0에 닿지 않지, 높이가. 왜? 자, 예를 들어서 x분의 1을 x가 10, 100, 1000 이렇게 점점점 이제 커진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y 기준으로 본다면 10분의 1이니까 0.1이고 처음에는 그다음 100분의 1 0.01 그렇게 가다가 이거 n승이면은 0.00001인데 이게 n개라는 거잖아. 0이 그지? 그러면서 이게 밑에가 무한대가 되더라도 y가 거의 0이 될 수는 없지. 엄청 커져도. 그래서 무한대처럼 엄청 커지더라도 y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지? 0.001이니까 어쨌든 0보단 커. 그렇기 때문에 y가 0이 될 수는 없구나. 치역의 값으로 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없는 게 이렇게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하나씩 안 돼. 그래서 정의역, 치역 한번 체크해주고. 자, 음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뭐다?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거. k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인 거지, 그지?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점 찍어 보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어.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 보면 돼. 그럼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거든.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니까 뚜껑이 양수면보다 1, 3, 4분면, 뚜껑이 음수면 2, 4, 4분면이 된다. 점근선은 xy축이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죠. 딱 봐도 아까 말했듯이 원점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 y는 x랑 마이너스 x랑 대칭이다. 자, 여기 보면은 점선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180도로 대칭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초록색도 그러니까 k가 음수인 경우도 똑같이 대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대. 무슨 얘기냐면 뚜껑의 숫자 값이 커질수록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숫자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y는 x분의 1이 그려져 있다면 x분의 4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k 값이 1에서 4로 커진 거잖아. 절대값 크기가 커졌어. 자, 그러면은 1,1 여기 찍힌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2를 찍는 걸 알 수 있어. k가 4인 경우 요거 그러면은 모양은 비슷할 거란 말이야. 반비례 모양 뭐 4,1이라든가 이런 게 찍힐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 모양은 비슷한데 원점으로부터 멀어지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고. 그래서 k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멀어지는 그림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잘 마스터하면 유리함수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자, 그럼 기본 원래 형태가 뭐다? y는 x분의 k였어. 가장 간단한 거. 근데 당연히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시시하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뭘 추가하냐? 평행 이동을 추가해. 자, 뭐라고? x분의 k가 원형이라면 장원형씨 아니고 원형이라면 농담입니다. 자, x분의 k가 원래 형태라면 어떻게 된다? x 자리에 x-p, y 자리에 y-q, 이항하면 y-q지.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행이동을 배웠으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형태가 된다. 원형이 뭐다? y는 x분의 k에서 x-p 대입하고 y-q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요 형태가 되더라 이거죠. 요 위의 형태. 그걸 보면은 우리는 표준형이라 그래. 표준형이 뭐냐면 표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형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뭐 딱 보면 특징이 보이거든. 표준형은 딱 이런 형태로 정리하면 뭐가 보여? 아, x축으로 몇 칸 이동, y축으로 몇 칸 이동한 게 딱 보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원래는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점근선들이 쓱쓱 그려졌는데 p, q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p, q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대칭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정의역은 당연히 이제는 0이 아니라 치역도 그렇고 P랑 Q가 안 되는, 닿지 않죠, 점근선이니까 요런 이제 정의역이 되겠고, 점근선 PQ로 옮겨져요. 그리고 원점이 아니라 이제는 P, Q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울기가 뿔마 X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그제?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똑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대칭 선들을 그려보면 뿔마 1인데 기울기가 P, Q를 지나잖아 여기,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P, Q를 지나는 직방을 세운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으면 뭐가 또 있냐면 일반형이 있어. 뭐라고? 일반형. 뭐 우리 동네형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형. 자, 일반형은 뭐냐면 영어로 치면 제너럴이야. 제너럴은 뭐야? 좀 더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표준형은 좀 우리가 잘 다듬은 거고, 일반형은 그냥 늘어났다 이게 얘기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동네 형처럼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냥 흔한 형이야. 자, 일반형은 그런 형태인데,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냥 분수로 다 때려 넣고 뭐 A, B, C들을 그냥 붙인 거야. 그지? A, B, C들을 붙인 거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는 일반형으로 줄까? 표준형으로 줄까? 다듬는 과정을 허락하겠어? 안 허락하겠어? 훈련시키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보통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포함하고 있다. 즉 문제는 일반형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일반형으로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변형해서 그린다, 해석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거 연습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다른 친구도 이제 과외할 때 얘기 나왔던 그거고. 자, 여기 일반형입니다. 대표적인 일반형이고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결국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x-1에 4배에 4x니까 그냥 이제 4를 해주고 x-1 분모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를 적어주고 1이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식 보존이 돼. 똑같은 식이고,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주면 왼쪽은 4 그리고 오른쪽은 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러면서 어떻게 매칭이 돼? 이게 P가 지금 1인 상황. 왜? X-P니까 이게 플러스 Q라서 그냥 4야. 자, 부호 신경 잘 써줘야 되고 위에 뚜껑이 K가 되겠죠. 자, 그럼 뭐다? 1,4를 중심으로 하는 뭐가 된다? 1,4니까 조금 그려봅시다. 1,4를 중심으로 하는 그림이 되겠고, K가 양수니까 1, 3, 4분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분할되는 1, 3, 4분면 요 기준이죠.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게 한다? x-2에 마3으로 묶어주고 x-2를 강제로 만들어줘. 플러스 6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 해주고 5가 있었고. 자, 그러면은 마3에 x-2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어떻게 돼? P가 2가 되고 Q가 마3이 되고 그리고 K가 마 1이 되면서 이 점을 중심으로 2, 4, 4분면 모양이 된다 이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오케이.